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이제 제 6강의 레벨 3를 2강 레벨 2에 이어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이때 9번째 항 빼기 7번째 항분의 9번째 항, 더하기 7번째 항분의 9번째 항 빼기 7번째 항의 값이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어진 시그마 잎의 어떤 임의의 수열의 K번째 항. 요 식이 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일단 CN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C1 더하기 C2 이 수열 n번째 항까지의 합, 이것을 우리는 SN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4n제곱 플러스 16n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 식입니다. 그러면 수열 CN은 어떤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고 공차 D가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이 4의 2배의 관계를 갖죠. 그러니까 D는 8이 될 것이고 첫 번째 항 C1은 S1과 같으니까 이 값은 20이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CN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0 플러스 n-1의 8. 그러니까 이 값은 8n 플러스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CN이라는 건 뭐죠? 2K 플러스 1. 얘가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2N 플러스 1분의 AN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야. 뭐냐면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N 플러스 1 곱하기 8N 플러스 12. 자, 8N을 4로 묶어주면 4에 2N 플러스 3, 2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인데 AN과 AN 플러스 1을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얼추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A9, A7이라는 항을 만들려면 n에다가 7을 넣으면 A7, A8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n에다 8을 넣으면 A8, A9 이런 식이 돼서 9번째 항과 7번째 항을 끄집어내려면 뭐가 발생하냐면 8번째 항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n 이꼴 7을 한번 넣어볼게요. n 이꼴 7을 대입해보면 A7 곱하기 A8이라는 값은 4 곱하기 여기다 7을 넣으면 15가 되고요. 여기다 7을 넣으면 2, 7에 14니까 17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좀 이따가 할게요. 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n 이퀄 8을 넣어볼게요. 그럼 n 이퀄 8을 넣어보면 a8 곱하기 a9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8을 넣으면 4 곱하기 17이 될 거고요. 2, 8에 16이니까 1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내가 찾는 것은 요 형태입니다. 요걸 우리가 잘 봅시다. 더하기고요. 9번째 항끼리 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걸 2번식이라고 하면 이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게 되면 분자의 모양의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부터 봐요. A8 곱하기 A9, A7 곱하기 A8이니까 A8에 뭐가 되냐면 A9 마이너스 A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식에서 1번식을 더하게 되면 A8을 분해 A8에 A9 더하기 A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값이 이제 얼마냐라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거 분해 이거. 그치? 그러면 여기 A8이 이렇게 소거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요걸 빼게 되면 A8이 공통이니까 4하고 17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한꺼번에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는 하면은 이제 4하고 17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 19 마이너스 15니까 4가 됩니다. 자, 여기는 더하기니까 4하고 17이고요.
19 더하기 15니까 3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이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이제 얘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값은 얘를 정리한 거 4, 4, 17, 17 이렇게 되니까 34분의 4. 그래서 약분하면 17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P값이 17이고 Q값이 2가 되니까 정답은 19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수열, 정수인 수열이에요. 정수인 수열 AN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지 않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값은 같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조건에다가 n 이꼴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A5는 A4의 제곱 마이너스 2A4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얘가 A4와 같으니까 요 값을 A4로 바꿀 거예요. 자, A4로 바꿨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A4의 제곱 마이너스 3A4는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A4로 인수분해하면 A4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A4라는 값은 0이거나 또는 3이 되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닌 정수인 수열 그랬으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4는 얼마가 됐다? 3이 됐다. 자, A4가 3이면 A5도 값이 같으니까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A4와 A5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구하는 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의 값이니까 3개만 더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3을 넣어볼게요. 그럼 n에다가 3을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4는 A3의 제곱 마이너스 2A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A4가 3이라는 걸 아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2A3이고 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3 마이너스 3 그리고 A3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A3은 얼마다? 3이거나 또는 A3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 얘가 3인 경우와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2와 3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일단 n 이꼴 2를 넣었을 때 형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n에다 2를 넣으면 a3은 a2의 제곱 마이너스 2a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a3이 3이면 주어진 식은 a2의 제곱 마이너스 2a2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지금 패턴이 똑같게 됐네. 그치? 그럼 얘가 a2 마이너스 3 a2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2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얘랑 같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A3은 3이고 A2는 마이너스 1이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그대로 안고 한 칸 더 가서 n 이꼴 1일 때 상황을 한번 또 따져봅시다. n 이꼴 1일 때는 n에다 1을 넣으면 A2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이렇게 되니까 이때 A2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완전 제곱식 나왔네. 그러니까 A1은 1이다 라고 해서 전부 설명이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렇게 돼. A1은 1이고 A2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A3하고 A4하고 A5는 전부 3으로서 같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답은 하나니까 이게 답이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A2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 아니 A3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다루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따져볼게요. 두 번째 A3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A3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그러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2A2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이때 A2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될까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A3이 마이너스 1이면 A2가 1 서로 같지 않으니까 일단 되겠죠. 자, A2가 1이면 이제 여기다가 A2에다가 1을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1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이렇게 돼요. 그러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되면 자, 이때 A1의 값은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실근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지? 정수인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A3이 마이너스 1일 땐 성립하지 않으니까 내가 찾는 수열의 다섯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들의 총 합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1, 3, 3개, 9개, 9니까 총 합은 9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하자. 선분 an, b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중 두 점 an, bn이 아니고 x좌표가 0이 아닌 점을 cn이라고 하자. cn의 x좌표를 an이라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요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상황을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자, y는 nx라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n 이렇게 쓸게요. 자, x 플러스 n. 자, 얘가 y는 x제곱이고요. 자, 이때 얘와 만나는 이 점을 an이라고 했고 자, 이 점을 bn이라고 한 거야. 근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두 점 중 an, bn이 아니고 x좌표가 0 이상인 x좌표가 0 이상인 점을 cn이라고 했습니다. x좌표가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사분면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원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고 해봐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지금 CN이라고 했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좌표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Y좌표는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AN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겁니다. 이때 얘가 이 원의 지름이 AB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얘가 원의 지름이니까 여기가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이 AN제곱 더하기 AN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n에 대한 관계식으로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 이 점의 좌표를 설명해야 돼. 자, 이 점의 좌표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설명할 건데 알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쓸게요. x 좌표를 알파 n 그냥 알파라고 쓸 거고 이 점의 y 좌표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자, 이때 이 알파 베타는 어떤 의미냐면 이 주어진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x값 즉 x의 제곱은 x 플러스 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이퀄 0일 때 두 개의 x값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자,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y좌표는 알파,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할 거고 얘는 베타,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할 겁니다. 또는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플러스 n이라고 써도 돼요. 이 베타 제곱 대신에 베타 플러스 n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 n이 문자가 있으니까 요 점을 이용해서 요렇게 표현해서 둘을 이용할 건데 이제 봐.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지. 자,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어떤 an의 제곱과의 관계식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이 an과 cn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cn, bn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an, cn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an 마이너스 알파, y 증가량은 an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됐죠? 이거랑 곱하기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n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an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게 수직이니까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요 분자를 봤더니 요 분자들이 지금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 분모와 약분 관계가 만들어져요. 자, 보이시죠? 자, 약분하면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n이 아니죠. an 플러스 알파로 정리가 됩니다. an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n 플러스 베타로 정리되고요. 마이너스 1 이항되면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걸 전개해보면 an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알파 an, 베타 an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an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 서두에 알파 더하기 베타 요 값은 1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n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때 요 식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an의 제곱은 an의 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는 0 이렇게 돼요. 자, 내가 찾는 것은 an의 제곱 더하기 an이야. 자, an의 제곱 더하기 an입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 둘이 이항된 값과 똑같겠네요. n-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n-1을 대입해서 이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풀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의 뭐가 될까? n-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부터 10까지 합은 5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10번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3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5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갖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n에다가 1을 넣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이 나오고 세 번째 항이 나와요. n에다 2를 넣으면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 번째 값들은 여기서 짝수 번째는 여기서 홀수 번째 값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A1은 지금 5라고 얘기했지. 됐죠? 그럼 이제 n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2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1-1이니까 얘는 4가 될 거고요. n에다가 2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3이 나오죠. A3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 A3이 나옵니다. 여기가 n에다가 1을 넣은 라인이야. 자, 그러면 n에다 1을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A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A1이 오니까 2, 5, 10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7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이 가는 거야. 근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N을 원소로 하는데 50 이하의 자연수를 갖는데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한 가지의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이 원소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만을 찾아달래. 그게 얼마냐? 뭐 35, 36, 37, 38, 39 중에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판단해 보면 자, 이제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넣어 볼게요. 자, n에다 2를 넣으면 여기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4가 되죠. 그럼 A4는 A2-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4 빼기 1 하니까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n에다 2를 넣으면 또 A2 얘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A5 이렇게 나와요. 그럼 A5는 뭐냐면 2A2-3 그러니까 4 곱하기 2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왔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럼 A3을 이용하려면 n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3을 넣어서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n에다 3을 넣으면 A3-1 그러니까 A6이 구해지는데 이 값은 A3-1이니까 이 값은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A7 이렇게 되고 여기다 3 넣으면 2A3-1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2배 하면 14, 마이너스 3 하면 1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값이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을 봐요. 첫 번째 항이 5인데 n에다 1을 넣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그래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구해졌고 n에다 2를 넣으면 얘를 따라서 세 번째 3, 5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는 3을 넣어서 6,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를 넣었을 땐 여기서 또 두 개씩 갈라지고 5를 넣었을 때 두 개 갈라지고 6 넣었을 때 갈라지고 7 넣었을 때 갈라지고 이렇게 각 항별로 두 개씩 갈라지는 형태를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값들은 어쨌든 그 값에서 1을 빼거나 2배하고 3을 빼는 형태니까 1을 빼는 것보다 2배하고 3을 빼는 게 값의 변화가 크지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이렇게 나아갈 거야. 그 다음 값이 어떻게 되냐면 1을 뺀 경우 2가 되는 경우와 2배해서 3을 빼는 경우 그러니까 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는 1을 빼면 4고 2배해서 3 빼니까 7 이렇게 갈 거고요. 얘는 5가 되는 경우와 12 빼기 3 그러니까 9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는 10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2배 22 빼기 3 그러니까 19 22 빼기 3 19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럼 내가 찾는 건 뭐지? 제일 큰 거를 찾는 거야. 제일 큰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값의 변화가 가장 큰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 어디가 될까요?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제일 마지막 녀석 요 값을 따라가면 이 값이 제일 크니까 50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0개가 몇 번째 항까지를 보는 건데 잘 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개고 그 다음에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항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처음에 한 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늘어났고요. 네 개, 그 다음은 8개 그리고 그 다음은 16개 그렇죠? 그 다음은 32개 늘어납니다. 그러면 50번째 항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해봐요. 여기까지 한번 일단 더 해볼까? 그럼 여기까지가 3, 7, 그 다음에 15 하고 16 다음에 31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31이니까 여기서 19번째까지가 5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두 개씩 계속 갈라지니까 이렇게 쭉 가면 이 32에 해당하는 요 값이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면 요 값하고 여기 16개 하면 총 몇 개라고? 31개라고. 그치? 확인을 다시 7, 8, 15, 16 그러니까 31개. 그럼 31개에다가 19개를 더하면 50개가 되니까 자 여기 요 절반이 16개고요. 요 절반이 16개니까 여기 어디쯤에서 딱 끝나서 뭐가 될까요? 딱 끝나서 뭐가 될까? 50개의 값을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값들의 변화를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보다 결국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치? 요 값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변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19는 1을 빼는 경우와 그러니까 18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맞죠? 여기서 11이니까 2배 하면 22고요. 22에서 3을 뺐으니까 19가 되는 거고 얘는 다시 2배에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이 16번째 제일 마지막 값이 되는 거야. 요 값. 요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2배 하면 38입니다. 그렇죠? 38에서 3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은 35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최대값은 35가 된다라는 거야. 궁금하시죠? 선생님 여기 어딘가에 값이 더 커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일정하게 1을 빼거나 2배에서 3을 빼는 건데 이 값이 너무 차이가 나죠. 이 5나 9는 요 정도의 값에서 비교가 돼야 되는데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가장 클 때가 바로 얘가 된다.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을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2에서 1 빠지면 1 그리고 2배 해서 3 빼면 4 빼기 2니까 또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쪽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직접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는 건데 약간 군수열의 개념과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3의 풀이였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